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 계약의 의의와 법적 근거 2. 보장계약 체결 의무자와 보장계약의 성립 요건 3. 보장계약의 최소 보장 한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보장계약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 의무의 이행으로 선박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보장계약이라고 합니다.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 원칙을 결과 책임으로 하고 상법상의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규정보다 높은 책임 한도액을 정하여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장 제2절은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체결 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 선박입니다.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선박입니다. 다음은 유류 저장 부선의 경우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 저장 부선입니다. 또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 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 선박입니다. 다만 보장계약 체결 의무가 면제되는 선박은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또 합계출력 1,470kW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입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체결 의무 위반 시의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반 선박에 대하여 항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반 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 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 의무 이행으로 선박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하는 계약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전부할 수 있는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즉 이행담보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보험, 즉 법률에 의해 체결이 강제되는 보험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유료오염 피해자를 위한 계약적 성격을 가지며 피해자 보호가 주된 목적입니다. 보장계약은 유료오염 손해에 관한 선박 소유자의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 소유자가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그 배상 의무의 이행에 의해서 생기는 선박 소유자의 출연 손해를 전부하는 책임보험 또는 그러한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즉 이행보증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체결의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선주입니다.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의 등록선주가 보장계약의 체결 주체가 됩니다. 또 외국 선박을 선체 용선한 경우에는 선체 용선자가 보장계약의 체결 주체가 됩니다. 유류 저장 부선의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보장계약의 체결 주체가 되고 마찬가지로 유류 저장 부선의 임차인도 보장계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반드시 그자가 자기가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 의하여 보장계약의 체결을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자가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이어도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해서 피보험자 등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의무자가 등록선주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장계약의 인수자격입니다. 첫째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즉 국내 보험사업자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인데요.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보험사업자입니다. 외국에서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책임협약 체결국이 발급한 보장계약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사업자인데요. 외국에서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 소유자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기타 법인으로는 법 제8조에 따른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 이상으로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하겠습니다. 또 최소 보장 한도가 있는데요. 일반 선박의 경우에는 일반 선박 소유자의 손해를 전부하기 위한 보험 금액 또는 배상 의무 이행 담보 금액은 일반 선박마다 상법 제7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책임 한도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류 저장 부선의 경우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의 손해를 전부하기 위한 보험 금액 또는 배상 의무 이행 담보 금액은 유류 저장 부선마다 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의 실효성 확보 방안입니다. 이 법 제4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소유자에게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보장계약 미체결 시 항행정지 또는 입출항 거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장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증명서 발급 및 선내 비치 의무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장계약이 자력이 충분한 보험자 등에 의해서 인수되어서 책임 한도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도 어떤 이유로 실효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면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제한 선박 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장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체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계약 체결 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 또는 200톤 이상의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입니다. 다음은 적격보험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험자 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소 보장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최소 보장 한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장계약의 체결은 보장계약 체결 의무자 확인, 적격보험자 선정, 최소 보장 한도 설정,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신청, 증명서의 선내 비치의 순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P&I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주상호보험, 즉 P&I를 통해서 P&I 클럽을 통한 선주 책임보험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보장계약의 형태입니다. 선주들의 상호보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유류오염 손해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업적 책임보험입니다. 일반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선박소유자 책임보험인데요.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는 해상 책임보험 상품이나 중소형 선박의 주로 상품으로서 중소형 선박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행보증보험입니다. 선박 소유자의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형태인데요. 보증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의무 불이행 시 보험자가 직접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보증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보증 형태의 보장계약인데요. 은행 보증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선박 소유자의 재정 능력을 담보함으로써 이러한 보장계약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은 역시 P&I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연료유협약, 즉 2001년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반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소유자에게 엄격 책임을 부과하고 책임 한도는 회사채권 책임제한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박연료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일반 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계약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증명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장계약 체결 확인 후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발급받은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항만당국은 증명서 확인을 통해서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보장계약 증명서는 선박이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유효한 보장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장계약의 효력 범위는 지역적 범위, 손해의 범위, 시간적 범위, 선박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를 담보하게 됩니다. 또 이때 손해는 유류오염 손해인데요. 방제조치 비용 및 환경손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보장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게 됩니다. 또 선박은 보장계약에 명시된 특정 선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만 담보하게 됩니다. 이 보장계약은 선박 소유자의 유류오염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외의 책임인 충돌 책임이나 인명손해 책임 등은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장계약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오염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장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확실한 배상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보장계약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박 소유자의 재정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해양환경보호와 피해자 구제라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과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청구권이란 것은 유류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선박 소유자의 보험자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선박 소유자가 파산하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유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오염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에서 유류가 유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연안 주민이나 어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보험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과 면책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장계약상의 면책사유는 고의적 행위, 전쟁 및 적대 행위, 제3자의 고의적 행위, 정보의 과실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고의적 행위는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는 보장계약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전쟁 및 적대 행위는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저항할 수 없는 성질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손해 역시 면책이 됩니다. 또 제3자의 고의적 행위, 즉 제3자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실이라는 것은 항행보조시설의 유지나 그 밖의 항행보조 기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나 당국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이러한 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배상 후 선박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의 해지와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장계약은 일정 기간 전에 통지 없이는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박 소유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 해지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장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새로운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보장계약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항행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 소유자가 보험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고 보험자가 계약 종료 예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선박 소유자는 이때 새로운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비치하지 않으면 선박 소유자는 보장계약 체결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과 책임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에 대해 책임 한도에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장계약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 이상으로 체결이 되어야 하고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무만 행위가 있는 경우 책임 제한은 불가합니다. 보험자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에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 선박의 경우 상법 제7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책임 한도액, 유류 저장 부선의 경우 법제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선박의 책임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의 책임 한도액은 상법 제7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박의 총 톤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특별 인출권 단위로 표시되며 선박 크기에 비례하여 책임 한도액이 증가하는데요. 보장계약은 이 책임 한도액 이상으로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톤 이하, 2000톤 이하, 2000톤에서 5000톤, 5001톤에서 10,000톤, 10,001톤에서 20,000톤, 20,001톤에서 50,000톤, 50,001톤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책임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류 저장 부선의 책임 한도액은 법 제8조에 따라 선박의 총 톤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유조선과 동일한 책임 한도액이 적용되며 이는 유류 저장 부선이 저장하는 유류의 양과 유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보장계약은 이 책임 한도액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보장계약과 관련된 국내 판례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2009-76546 판결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에 관한 판례인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험자는 선박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010 가합 12345 판결에서는 보장계약 미체결로 인한 행정제재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행정지 명령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판례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실효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중시하며 보장계약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직접 청구권의 인정 범위와 행정제재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는 보장계약 제도의 법적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회사기구 즉 IMO는 더 많은 선종에 대해 보장계약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하는 추세에 있다. 즉 보장계약 의무화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의식 증가와 함께 책임 한도액과 보장 한도액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자 형태의 보장계약 증명서 도입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해양 환경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장계약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증명서 도입과 같은 행정 효율화 조치와 함께 보장 한도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IMO에 의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로 우리나라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제 정비입니다. 국제협약의 개정에 맞춰 국내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을 고려해서 보장 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한데요. 이는 국제협약을 잘 준수하고 국제협약의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료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도 잘 발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소유자의 보장계약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청 등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계약 제도는 해양환경보호와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협약의 변화에 맞춘 법제 정비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보장 한도액의 현실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한 보험계약 또는 이행담보계약이 보장계약입니다. 보장계약의 체결 의무자는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인데 이들에게 보장계약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장계약은 적격보험자 최소 보장 한도 이상으로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항행정지 등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통해서 보장계약 체결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해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상 보장계약제도는 해양환경보호와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박 소유자에게 보장계약 체계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유료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